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다시 돌아봐야 되죠. 자, 일단 여기서는 좌차무구라는 데서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야 된다라는 예로서 그 두 개가 나왔죠. 점례가. 그리고 분명히 군대의 중요한 점은 꼭 전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러섬이 중요한 것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조사요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가르침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요를 이렇게 마치고 6효, 5효로 들어갑시다. 5효. 다섯 번째 효. 5효는 임금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늘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5효는 임금의 자리다. 2효는 제야의 현예이나 장소의 자리고 2와 5가 각 아래 윗계의 아래 세로 중심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임금의 자리, 여기는 제야의 현예이나 장소의 자리다. 임금의 자리입니다. 그 5효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의 임금, 가장 그 전쟁에 군대를 끌고 나가 있는 장수가 아니라 가장 최고 통수권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 봐야 됩니다. 벌써 이렇게 괴를 보면서 다섯 번째 자리면 전쟁이라면 저건 어디에 해당할까? 아, 저건 나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임금이겠구나. 우리 사회라면 특별팀의 팀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 자리에 있겠구나. 그 자리에 대한 충고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아채야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5효의 자리가 제가 한번 다시 거기는 읽어드릴게요. 6호는 밭에 짐승이 있는 상이다. 대의명분을 받들어 토벌함이 이롭고 허물이 없다. 큰아들이 군대를 거느리는데 여러 아들이 참여하여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돌아오게 되면 일이 흉하다.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임금의 자리, 전쟁을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수행하는 장수, 그 장수를 내보내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장수를 내보내는 특별팀을 파견하고 구성해가지고 어떤 책임을 맡기는 사람의 자리, 여기에 대한 충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밭에 짐승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를 내게 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를 밝힌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군대라는 건 기본적인 개념이 방어입니다. 밭에 짐승이 있다는 것은 농작물을 해치는 존재가 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사냥이라는 것도 국가에서 임금이 사냥을 하죠. 임금이 사냥하는 것도 꼭 즐기는 의미가 아닙니다. 농작물을 해치는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군대 훈련도 겸했습니다. 사냥을 통해서. 사냥이 단순히 임금의 오락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유금이라는 것도 밭에 짐승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도 뭔가 민생에 백성의 삶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밭에 짐승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기업인 노비라는 것도 이대로 나가면은 딴 곳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진다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팀이 군대 같은 조직이 하나가 가동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유금입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리지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 설이 있는데 저는 대의명분을 분명히 한다라고 봤습니다. 대의명분을 분명히 해서 군대를 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특별 비상한 조직을 만들 때는 왜 만드느냐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엄봉땡하게 그냥 누구를 그냥 권력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건 안 돼요. 대의명분이 분명해서 백성들이 그 대의명분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밭에 들어왔구나. 저기 들어왔구나. 아니면 인생에 피해를 보고 있구나. 그걸 막아야 되는구나.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사에서 특별 어떤 팀을 구성해도 그 팀이 정당성을 가져요. 그 모든 사원들이 인정을 해요. 그 팀이 필요함을. 이게 전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팀을 구성해도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의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명분을 받든다라는 겁니다. 군대는. 이 싸움은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싸움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가 구성원들이 우선 이 싸움은 피치 못할 싸움이라는 걸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몸을 바칠 준비가 돼야 되는 게죠. 회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성된, 이 비상한 조직이 구성된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라는 것이 그 팀원들에게 전체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는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집은 왕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국가 구성원들에게 그것을 납득시키고 이러한 군대라든가 어떤 특별팀이라는 비상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강한 군대 나올 수 없고 강한 조직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이에서 얘기했죠. 왕이 3번이나 여기에서 얘기했습니다. 왕이 3번이나 총회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군대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한테. 특별팀을 구성했다니 팀장 가끔 불러서 참 치하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틀림없이 신임하고 있다는 표시를 회장단이나 사장단에서 해주지 않으면은 팀이 잘 안 굴러갈 수도 있거든요. 해줘야 됩니다. 가끔 저녁도 특별히 불러서 사준다든지, 그 사적인 거 아니라도 공적이라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장자설사, 큰아들이 군대를 거느리게 한다. 맞는 겁니다. 위계상으로. 그런데 여러 아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결국 여러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패전의 상황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흉하다는 겁니다. 명령계통이 단일하게 흘러가야 돼요. 군대의 조직이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명령계통이 흐트러지면 그건 정말로 완전히 속말로 얘기해서 작살나는 게임이죠. 그래서 제가 좀 고운 말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가끔가다 이러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과드려야 될 게 있어요. 무대뽀란 말을 제가 몇 번, 2번인가를 썼어요. 무대뽀가 그게 일본말입니다. 일본말. 그거 제가 사과 여기서 드려야 되겠네요. 무대뽀는 일본말이고 대포도 없이 전쟁 나간 소리예요. 군대 상황 비슷해요. 마침 지수학교인데 무대포예요. 무대포. 우리 한자말로 하면 대포 없이 전쟁 나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근데 무대포입니다. 일본어로.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거 일본말 잘 안 쓰는데 그 2번인가를 제가 썼다고 누가 주의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사과드립니다. 가능해.